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결정적 살해 동기는 무시받았다는 분노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에게 게임비 1,000원을 돌려받지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신 씨를 향해 김성수 씨는 준비해온 칼을 휘둘렀습니다. 신 씨의 얼굴과 목, 손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남았는데요. 신 씨를 진료한 의사는 칼자국의 개수를 세는 건 의미가 없었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잔혹한 범행에 대해 수동적 공격 성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다가 본인을 자극하는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폭발적으로 분노하는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인 셈입니다. 어디 가서도 방심할 수 없고 좀 이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PC방뿐만이 아니라 그냥 편의점이든 어떤 그런 공공시설에서도 좀 많이 무섭고. 알바 대학생들도 다들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보복을 당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도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지난달 21일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주택가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22일 오후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49살 김모 씨. 모두 분노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914건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39.1%로 집계됐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되는 현실 불만까지 포함하면 43.9%인 401건으로 분노살인이 하루에 한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망상에서 비롯된 분노범죄는 보복범죄와 달리 분을 풀기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분노조절 장애 증상을 나타내는 충동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도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해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5,900여 명, 성별로는 남성이 많았습니다. 남성 기준으로 20대 환자에 이어 30대, 10대 순이었습니다. 충동조절 장애의 범위는 간헐성 폭발 장애뿐 아니라 병적 방화,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한 의존 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취업의 어려움이라든가 경쟁의 좀 심화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관여는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젊은 남성 인구들이 알코올 문제에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분노조절 장애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노조절 장애는 소통 부족, 과잉보호,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의학과 팀이 분노조절 장애 증상과 관련해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왜곡된 인지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과잉 충동 행동이 개선되고 공격성을 조절하는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됐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해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을 사전에 막는 훈련이 가능한 겁니다. 최근에 추가된 진단명 중에 하나가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본인의 어떤 의지로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좀 개선을 시켜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게 오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분노나 화를 적절한 어떤 수준으로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사고의 틀을 좀 보면서 수정해 나가기도 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설사 있더라도 개인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화를 참지 못해 앞뒤 안 가리는 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단위에서 공감 교육의 중요성도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